부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떤 거예요? 저는 회계라고 생각해요. 회계.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계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안 되면은 안녕하세요. 사막백곰TV의 이재철입니다. 오늘은 향공장에 김수동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향공장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방향제나 이제 디퓨저 같은 공간향 관련한 제품들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브랜드 국내 판권 따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유통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저한테 디퓨저를 하나 주셨는데 사무실에 놓고 써보니까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향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뭐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 직접 컨택해서 하시는 건지. 향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향료 회사랑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국내 이제 향료 회사랑 조인을 해서 프로젝트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향료를 받아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직접 조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디퓨저나 비누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네.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도 디퓨저나 비누 판매를 하실 때 매출이 괜찮으신가요? 디퓨저는 저희는 사실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향 시장이 계속 커져 가고 있기는 해요. 네. 저희는 이제 제조 의뢰가 이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뭐 매출이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디퓨저를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장 조사를 면밀히 아마 하셔야지 조금 매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시장 조사를 좀 면밀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디퓨저라든지 방향제 같은 게 사실은 되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그 화장품이랑 다르게 어떤 뭐 인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유통하시는 업체에서는 직접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되게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워낙 또 많은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럼 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가격 포지션에 있어야지 제품이 팔리는지 이 제품의 히스토리가 있다면은 뭐 고가에 팔려도 될 만큼의 히스토리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저가로 팔려면은 다른 시장에서 이미 같은 용량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지 그 가격에 내가 팔았을 때 내가 경쟁력이나 마진이 나오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고 그 원가에 본인의 마진을 붙여서 제품의 소비자가를 결정을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 그러면은 사실 경쟁력이 쉽지가 않아요.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네. 뭔가 이렇게 향도 좋아야 되지만 디퓨저는 이제 처음에 한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고가품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생필품으로 많이 넘어오고 집집마다 뭐 화장실마다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내 디퓨저가 갖고 있는 상품 포션을 정확히 잡으셔야지 디퓨저에서는 조금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입장벽은 낮은데 사업하기는 되게 어렵다. 판매를 하기가 네. 쉬운 카테고리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네. 어떤 분들은 또 디퓨저나 향수를 가지고 대박 나신 분들도 있으세요. 컨셉 그죠. 같은 거 네. 잘 잡고 네네. 좀 고가의 플라이스로 좀 판매해서 좀 잘 되신 분들 봤거든요. 저는. 네네. 네.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고가로 판매됐을 때는 왜 고가인지가 정확히 나오면은 그렇죠. 그만큼의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고가인 히스토리나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고가로 간다면 쉽지는 않은 게 디퓨저 시장이고 사실 이제 냄새나 향을 맡아야지 살 수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 온라인 상에서 그거를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대부분 고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싸게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디퓨저를 시작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자리 잡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시장 조사까지는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어느 특정 호텔에서만 나는 향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에 나는 향기를 파는 사람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하고 저도 좀 몇 개 호텔을 좀 검색해봤거든요. 네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 선점을 하셨더라고요. 또 잘 판매가 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모르는 업체인데 네. 그런 방법도 좀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네. 이 향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향 같은 경우는 뭐 향수도 그렇고 디퓨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은 있지만 그 향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 유명해졌을 때 그 향 제품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조금 요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지 네. 그것을 이 사람이 만든 향이라는 게 브랜드나 히스토리로 깔렸을 때 조금 시장에 자리 잡기가 조금 편하거든요. 네, 네네네네. 왜냐면은 요새는 공장식으로 뭐 하루에 몇만 개씩 찍어내는 대형 저가 디퓨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랑은 사실 웬만해서는 가격 경쟁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디퓨저를 시작하려거나 방향제를 시작을 하려면은 그들이랑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누가 만든 향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향수 브랜드들이 전부 다 조향사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유명해졌을 때 이 사람이 조향을 한 향이라는 게 정확히 마케팅이 되면은 사실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 이거는 물어보면 되게 바보가 될 것 같은 질문인데, 방향제랑 디퓨저는 같은 건가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은데 부르기 나름인 것 같아요. 크게 따졌을 때는 같은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량용을 방향제라고 많이 부르고 실내용을 디퓨저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또 유럽 브랜드를 이제 수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스페인에서 바디케어랑 헤어케어를 하는 브랜드를 이제 직접 수입해서 국내 유통하고 있고 이제 프랑스의 그 마르세유 비누 브랜드 같이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세유 비누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 이제 총판 업체가 계시고 네. 스페인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직접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네네. 판매하는 거에 좀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저는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틈새 시장을 갖고 들어가기가 편하다고 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쪽으로 조금 타겟을 잡기는 했었어요. 이런 해외 브랜드나 아니면은 총판을 좀 받아오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맨 처음에는 박람회를 많이 다녔었고 그 해외 박람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계속 주고 받았었고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몇 군데 이제 계약이 되고 나니까 이제 대사관 쪽에서도 많이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연락도 오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뭐 소개를 받고 이제 연락도 오시고 뭐 그러다 보면은 한두 개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많은 브랜드랑 컨택은 되고 있는데 계약을 해보고 싶은 브랜드도 100개가 있는데 지금 뭐 자금의 문제라 가지고 네. 근데 해외 뭐 스페인 쪽 하시면 뭐 스페인어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언어의 장벽 같은 거나 문화의 장벽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무역을 하시는 담당자들은 네. 어느 국가든지 이제 영어는 하니까 네네. 예, 대부분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는 편이고 예. 영어를 잘 못하면 어려운가요? 영어를 할 수 아는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뭐 번역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저도 번역기 예, 많이 사용합니다. 예, 메일로 주고 받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예, 직접 대면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국가도 영어권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문법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있어서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국말을 서로 하는데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외국어면 더 심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해도 네. 한 번 더 이제 메일링을 해놓는 편이고 메일로. 예, 정리해서 이제 메일링을 해놓고 내가 조금 애매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메일링을 하거나 이제 문자로 주고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서로 정확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나 네. 국제회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서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무역을 하면서 쓰는 영어들은 네. 어느 정도 단어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사업은 언제 그리고 또 왜 시작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2018년에 네. 6월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하는 업무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제 그 회사 내부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인사 관리라든지 무역도 했었고 회계 쪽도 했었고 그 전 회사도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디퓨저나 이런 거 관련된 회사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서류 같은 거 관리하는 일을 제가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남들보다는 조금 잘하는 것 프로다. 같더라고요. 남들보다는 네. 조금 내가 네. 잘한다는 느낌을 가끔은 받더라고요. 네네. 예,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 일을 가지고 내 일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서 그런 인사, 무역, 회계 이런 내부 관련된 서류를 많이 담당을 하셨으면 네, 부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떤 거예요? 저는 회계라고 생각해요. 회계.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계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안 되면은